안녕하세요. 남원 용성고등학교 식물자원점 조경 교사 강근원입니다. 오늘부터 16차시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조경설계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함께 할 건데요. 바로 지금 조경설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경설계하면 막연하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선생님을 따라서 오늘부터 바로 그리고 지금 하다 보면 바르고 정확하게 조경설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과 16차시 동안 수업을 하게 될 차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눈으로 새기시면서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경설계의 기초이고요. 조경제도 연구 및 사용법, 선의 형태 및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조경설계 기초, 도면 내부사항, 기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선긋기 그리고 글씨 쓰기가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차시가 바로 2차 시부터입니다. 3차 시입니다. 조경설계의 기본, 공간, 시설물, 포장, 사람, 식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각각 하나하나 요소를 여러분들이 규격과 함께 공간별로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원활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조경설계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4차 시입니다. 조경설계의 기본입니다. 조경설계도의 평면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5차 시 조경설계의 기본 부분에 조경설계도 단면도 작성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6차 시 조경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6차 시부터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6차 시에서는 주제를 마운딩과 주차장, 쉽게 말해서 주차 공간이 함께 있는 주제를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차 시와 7차 시, 평면도, 7차 시, 단면도로 연계돼서 진행이 될 거고요. 8차 시, 9차 시는 조경설계 평면도, 마찬가지 단면도인데요. 마운딩과 미로 공원이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차 시, 11차 시는 마찬가지 조경설계의 평면도와 단면도가 함께 연계되어서 갑니다. 주제는 야외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차 시, 13차 시 조경설계의 평면도, 단면도 함께 연계해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념탑을 직접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차 시, 15차 시 마찬가지 평면도와 단면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수경시설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이 수경시설은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경시설을 첫 번째로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6차 시 조경설계의 평면도, 단면도는 수경시설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못이 아닌 나머지 벽천이라든지 그리고 계단 폭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고 16차 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도면을 그릴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학습 목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그리고 마음속에 명심을 해서 마음속에 새겨서 손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머리, 가슴, 손이 다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대충 빨리 그리고 쉴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친구들보다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이 빠르게 대충 그리다가 나중에 바늘구멍 만한 이 실수가 굉장히 내 몸이 풍덩 빠질 정도로 큰 구멍이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부터 FM대로 도면을 제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지켜라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꼼수나 요령이나 핑계를 대고 연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누적이 되면 자기의 기본기가 무너집니다. 이 기본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여러분들의 각각의 체크포인트에 있는 점수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게임할 때 하나씩 먹으면, 아이템을 먹으면 힘도 세지고 플러스가 되죠. 똑같습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마이너스 감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잊어먹어버려. 그래서 빼먹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빼먹었는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두 번째, 선긋기 글씨 쓰기 연습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선과 글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수록 빠르고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우개질을 덜하게 합니다. 한 번 지우개질을 함으로써 1초에서 3초까지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이 정확도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선긋기와 글씨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목, 시설물.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이더라고요. 수목과 시설물의 규격,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뭐 하는 물건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관찰하시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많이 찾아보고 관찰하고 하라고 했는데요. 이 쓰임새,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규격, 처음부터 외우기 힘드시니까 천천히 쪼개서 외우시다 보면 여러분들 것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더더욱이나 간단한 모양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주신 이 레시피를 자꾸 힐끗힐끗 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지체가 되고 완성도 높은 도면을 그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요구사항 및 설계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도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 조건에 바로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를 해가면서 빼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네 번째 조항은 수험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연습했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 이 도면도 겉으로 봤으니 현황도가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자세한 설계 조건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도를 옮겨서 설계를 하다가 최대 30분 이상 다시 지우고 설계를 해야 되는 실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4번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표제라는 법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15분에서 20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학생을 15분 컷해라 하고 15분 지나면 가차없이 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란에는 공사명, 도면명, 수목수량표, 시설물 수량표, 방위 및 막대 축척,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충분하게 연습을 하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시간 안에 그려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 쇼핑이나 아니면은 놀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여러분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재면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말 도면을 완성을 평면도밖에 하지 못하고 단면도를 제출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면도, 단면도 시간을 여러분들 기입을 해놨는데요. 평면도는 총 1시간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면 되겠고요. 단면도는 1시간 정도 배분을 해서 그리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목표로 하시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내가 단면도가 조금 더 좀 잘 돼, 그러면 평면도에서 조금 더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평면도와 단면도는 2시간 30분 안에 완성이 되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친구들한테 강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매정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
1시간 30분 지났어. 평면도 완성이야. 자, 모두 다 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과 동시에 내가 도면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평면도 도면을 제도대에서 여러분들 뜯으셔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은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이 시간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시간 개념을 가지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못한 부분은 과감히 넘기고 어디 부분에서 멈췄는지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면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같은 유형끼리 모아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끼리끼리입니다. 사람도 끼리끼리이고요. 그리고 이런 도면도 끼리끼리이고요. 식물도 끼리끼리 있을 때 훨씬 더 동반 상승하고 잘 돼 갑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하다 보면 여기서 놓친 부분을 이쪽 부분에서 본인이 놓친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을 보러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새로운 유형을 만났을 때도 뭐 이 정도는 내가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도면 그리기에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선생님은 시험이 만약에 있다, 선생님이 수행평가가 있다, 그러면 수행평가 하기 전에 그동안에 했었던 도면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황도를 모두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황도를 가지고 다시 재복사를 해서 그 현황도 안에 도면을 평면도와 단면도를 종이에 그려보는 연습을 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은 제도 용지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고요. 과제지를 주어진 이 현황도 안에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제도용구는 여러분들 제도용으로 구입을 하는 거를 권합니다. 이유는 샤프 펜슬이라든지 샤프심, 지우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샤프 펜슬도 굉장히 고장이 잘 나는 샤프들이 많고요. 이게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처음에는 2시간 반이 나오지 않아서 4시간 가까이 평면도를 그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샤프 펜슬이 고장이 나서 못 그리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샤프심 또한도 여러분들 제도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샤프심도 샤프 펜슬과 함께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제도용이 훨씬 더 제도 전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아서 중간에 막히거나 고장이 나서 애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우개 또한도 잘못 이렇게 사서 지우게 되면 종이가 다 번지거나 쭉 하고 도면 용지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샤프 펜슬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샤프심 제도용으로 구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아까 소개를 해주었던 삼각자, 템플릿, 삼각 축척자 또는 삼각 스케일이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들 제도용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각 축척자라고 했던 스케일은 선생님 저는 그거 불편해서 쓰기가 힘들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50cm 이 모눈 종이처럼 이렇게 격자가 있는 50cm 자를 이용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용 기능사나 학교에서 적용만 그냥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용가로서의 꿈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이 전문가용 이 스케일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또 하신 것들을 잘 쓰고 처음처럼 깨끗하게 두어서 도면이 더럽혀지지 않고 아주 말끔하고 아름다운 도면이 완성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제도할 때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손으로 연습을 해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자,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기. 두 번째, 꼼꼼히 관찰하기. 세 번째, 많이 연습하기. 네 번째, 바로, 지금, 미루지 말고 바로
수고하기. 수고하기는 본인이 수고해달라는 말로 선생님이 수고하기라고 했습니다. 1강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4가지 사항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